만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분명히 선생님도 토익을 보신 후에 이제 토익 후기를 올리실 건데 나 만점 못 받았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혹시 약간 항의글 같은 거 올라오지 않나요?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점은 점수가 매월 꾸준히 나오니까 이제 뭐 혹시 틀리면 985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건 신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잘해야죠. 이제 자기가 만점 받고 뭐 이게 나 잘났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요즘은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분석도 잘해주고 자료도 충분히 많이 주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석 교수님, 토익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령만 공부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되게 보면 학생들은 되게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하고 남들보다 더 시험 점수 높아야 되는데 시간은 별로 없죠. 이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어떤 요령이나 시험 보는 요령 이런 걸로 점수만 좀 높일 수 없을까 이거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일단 토익 이런 학원의 영향도 많아요. 그런 데서 뭐 한 달 들으면 뭐 50점 이상 보장 뭐 이러는데 그게 요령만으로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크게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실력인데 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느 학원 다니고 누구한테면 확 올라간다라는데 아마 김동현 선생님은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기본적으로 향상돼야지 올라가는 거고, 요령으로 올리는 거는 마지막에 터치로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일을 하셔야지, 이거 한번 틀어서 확 올라간다는 저는 그거는 믿지도 않고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을 거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토익 시험장에서 만난 분들께 저희가 직접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직접 질문을 받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이제 문법 쪽이 좀 취약한데 큰 맥락 보는 건 되는데 이제 좀 예외 사항 볼 때 좀 안 되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좀 LC가 좀 어렵던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접할 기회를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좀 친숙하게 듣기를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는지. 리스닝 점수가 단기간에 승부되기 되게 어려운데요. 리딩처럼 좀 어떻게 리스닝을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리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리딩 잘하는 법? 빨리 좀 읽는 법?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인데 뭐 그런 빠르게 읽기 능력 같은 것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시간 분배가 잘 안 돼서요. 뒷부분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오면 항상 모자라요. 항상 좀 한 1분 정도 그래도 남았었는데 시험을 보러 오면은 모자라서 맨날 찍고 나와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2개월 만에 보통 많이들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네요. 뭐 리스닝이나 뭐 리딩 파트는 물론이고 문법 관련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토익 문법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덕은 선생님 문법 쪽이 취약해서 큰 그림으로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예외 케이스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당황스럽다라고 질문하셨네요. 근데 토익은 이제 기본 문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두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정법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건 어쩌다 혼합 가정법이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두 문제니까 그거보다는 대중적인 일반 기본기에 충실해서 기본 문제를 다 맞추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운에 맡겨도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괜히 하나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문법을 너무 깊이 파고든다기보다는 기본 문법을 착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정리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하지 않고 한 2주 정도만 해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번은요. 리스닝 컴프레hen션 LC 파트에 관한 질문인데요. LC 파트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질문도 있었고 단기간에 LC 파트의 점수를 올릴 방법은 없을지 물어보셨네요. 예, 파트 1에서 두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에 뭐 그림 문제인데 뭐가 어렵냐 그러는데
그 토익 만점 받는 학생도 오히려 파트 1 하나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막 주변을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전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이게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전등이 켜졌다가 답이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기본 문제가 있고 2도 파트 1, 2가 오히려 외국 연수 갔다 온 학생들이 틀릴 거리가 좀 있어요. 방시마다 틀리고 뭐 오히려 답이 땡큐인데 알아듣기 이런 게 무슨 답이야 이러다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3, 4는 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유형에 맞게 자기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면은 한 세트 외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파트 1, 2는 받아쓰기 중심으로 틀린 거 중심으로 표시해서 받아쓰기 연습을 하면 좋고요. 3, 4는 비법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제, 직업, 장소는 대화 첫 부분에 답을 주고 그리고 세부사항은 중간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제안이나 미래형 질문은 끝에 답이 나온다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게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대본을 분석하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할 때는 한 2-3세트 정도 잡아서 반복하는 게 좋고 495점 만점인데 리스닝 근데 이제 한 400점이 넘어갔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매일 새로운 세트 풀어나가도 좋습니다. 그 점수에 맞게 자기가 공부해 나가면 되는데요. 자신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세트 정도 외워서 내가 믿을 거리 좀 불안할 때 한번 이렇게 의지할 거리가 하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그 LC에 대한 그 팁을 주셨는데, 리딩 컴프레hen션 RC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독해를 빨리 할 수가 없다.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나라고 또 질문하셨네요. 예, 그 독해가요, 점진성의 원리인데 153번부터 시작하는데, 153, 4번은 매우 쉬워요. 두 문제 뭐 보통 나오는데, 그건 1분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근데 앞부분이 쉽다가 뒤로 가서 마구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7만 공부한다고 실력이 붙질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7이 약해서 7만 공부하시는데 파트 3, 4의 그 짧은 문장들 그걸 보고 듣기에도 독해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파트 5와 6의 기본기를 갖춰줘야 이 7이 이제 좀 길어도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7만을 공부하지 마시고 파트 3, 4에서 좀 쉬운 문장도 누워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연습도 하면서 5 문장을 반복해서 많이 봐서 문법도 어휘력도 기본기를 이 5에서 많이 다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는요, 하루에 한 세트 정도씩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원에서 이렇게 스터디 관리를 해보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연습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연습량을 늘려줘야 이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균삼아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일본에 책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토익 점수가 평균이 많이 낮아요.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IMF 지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연습량이 일단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시험 전에 풍부하게 문제를 연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파트 7 같은 경우는 독해가 이제 긴 거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시간 내에 많이 못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 모르는 요즘 학생들이 토익 공부하는 그 독해 공부하는 습관에 있어가지고 또 읽고 뭐 한국어를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쭉 읽고 뭐 주제나 뭐 찾는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독해는 우선 문제 먼저 읽고 핵심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반화가는 방식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말을 생각 않고 쭉 읽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게 훈련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파트 3나 4의 그 쉬운 문장을 영어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 기본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근데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리딩이 늦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기본기가 아까 말씀드린 3, 4와 5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과거에 저 공부할 때는
영어 독해하면 읽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읽고 한국말로 하고 그걸 중얼중얼거리는 속으로 담거네. 그거 안 하고 나가면 왠지 개운치 않고 이제 이런 느낌 습관이 들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거 할 때 장문은 시간이 진짜로 딱 거기서 요구하는 시간 거의 2배가 걸려요. 왜냐면 읽고 한국말로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게 아직 그 저희들의 고질병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 교육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해석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직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